밤 진실을 밝히겠다. 이걸 말해야 끝이 난다. 정호영 회장의 첫마디가 방 안을 가득 막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결심이 분명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봉투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한 묶음은 검사 수치와 서명이 정리된 두툼한 서류였으며 다른 묶음은 제목이 없는 얇은 속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미뤄둔 이름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지금 밝히시겠습니까? 그래. 오늘로 끝낸다. 금고를 닫는 소리가 짧게 울린 뒤 회장은 손바닥으로 봉투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발음은 또박또박했습니다. 세 사람을 불러라. 순서는 정해져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자, 카페에 있는 자, 본사에 남은 자. 비서는 수첩을 꺼내받아 적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말하겠다. 반드시 참석. 비서는 잠깐 멈추어 숨을 고른 뒤 다시 물었습니다. 세 분이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정호영은 봉투 위에 손을 얹고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감당은 각자의 몫이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진실을 숨긴 세월뿐이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인 채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오래 미뤄둔 이름이 오늘 밤에는 종이에서 입으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이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나 오래 무게가 될 줄 몰랐다. 그러나 오늘은 내려놓는다. 말은 길지 않았고 뜻은 분명했습니다. 창밖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가로 2걸음 이동한 뒤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밤 이름이 공개된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는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달라진다. 비서는 전화를 걸 준비를 하며 마지막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동일한 문장으로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같은 문장으로 전해라. 말은 단순할수록 좋다. 그는 잠깐 침묵한 뒤 짧게 덧붙였습니다. 늦으면 기회가 없다. 비서는 곧바로 연락처 목록을 열고 첫 번째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이어졌고 이어 2번째 이름과 3번째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벨이 울리는 동안 정 회장은 봉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숨기지 않겠다는 뜻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3명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과연 봉투 안에 적힌 단 한 이름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지금 당장 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책상 위 첫 장이 펼쳐지면 누가 먼저 무너지게 될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 남는 이름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지역은 퇴근 무렵 어두운 작업장에서 장갑을 벗고 공구함을 닫았습니다. 쇳가루가 손등에 묻어 까끌거렸고 굳은 살이 단단하게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물 한 모금을 삼키는데 문가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들고 곧게 서 있었습니다. 하늘건설 회장님께서 전하십니다. 오늘 밤 반드시 본사로 오시랍니다. 지역은 손을 멈추고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겉면에 적힌 이름과 회사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군요. 장소와 시간은요? 본사 18층 회의실 밤 9시입니다. 지연 없이 입실해달라 하셨습니다. 지역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고 감당하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틀어질 여지가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정리하시겠답니다. 지역은 장갑을 가방에 넣고 현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사실이면 사실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비서는 한 박자 쉬고 물었습니다. 가족께 연락하시겠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확인 후에 말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카페 마감을 하며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카운터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와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매니저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꼭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은호는 봉투를 열어 속지를 펼쳤습니다. 단 한 줄 간단하지만 피할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말하겠다. 반드시 참석. 그녀는 종이를 다시 접어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왜 하필 저까지 부르실까? 무슨 뜻일까?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확인하러 가면 됩니다.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오늘은 내가 직접 가볼게요. 은호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본사 18층 2100 참석. 그런 다음 정리 상태를 한번 훑어보고 조명이 꺼지기 전에 출입문을 잠갔습니다.
발걸음은 빨랐고 마음속 질문은 더 많아졌습니다. 정말 지금 말하려는 걸까? 내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성재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비서가 놓고 간 봉투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봉인을 조심히 뜯어 속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밝히겠다. 네가 알아야 한다. 그는 의자에 등을 대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말을 듣는군. 오늘이면 판이 갈린다. 옆 책상에 놓인 달력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9시 18층. 회장님이 직접 부르셨지. 잠시 뒤 그는 셔츠 소매를 정리하고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이름이든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그 다음은 내 방식으로 정리한다. 출입문을 나서기 전 그는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이사회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공유해. 오늘 밤 이후에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어. 네, 본부장님.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전화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본사 18층 2100 도착. 화면을 끄고 거울 속 얼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누가 불려도 버틴다. 오늘은 피하지 않는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문장을 받았습니다. 문장 자체는 간단했지만 의미는 무겁고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는 새 이름을 얻게 되고 누군가는 어제의 이름을 잃게 됩니다. 누구에게 이 밤이 무너짐이 될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 밤이 시작이 될까요? 늦은 저녁 카페 뒤편 창고 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지혁이 컵라면을 뜯어 젓가락으로 휘젓고 있었습니다. 소금기와 증기가 뒤섞인 공기가 좁은 공간을 메웠습니다. 지혁은 뚜껑을 절반 덮어둔 채 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국물이 흘러내려 용기벽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아끼는 미안했어요. 은호가 문을 밀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깨에 걸친 가방을 고쳐 메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혁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넌 내 마음을 지켰고 그게 전부야. 은호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너무 날카로웠죠. 성재 씨 앞에서 제 감정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 제가 예전에 말했던 3가지 조건 기억하세요? 그건 여전히 유효해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을 넘지 않기, 서로의 생활 존중하기, 거짓말하지 않기. 맞지? 맞아요. 오늘 같은 순간에도요. 지혁은 컵라면 뚜껑을 닫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킬게. 네가 세운 조건은 너의 숨결과 같아. 무너뜨리지 않겠다. 은호는 테이블 모서리를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약했어요. 성재 씨한테 기댈 뻔했거든요. 잘못이라는 걸 알지만 사람이다 보니 흔들렸어요. 지혁은 그녀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 문제는 그 순간 누구 손을 잡느냐야.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네가 먼저 너 자신을 선택해야 해. 그래야 그 다음 선택도 의미가 생겨.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를 선택하면 혹시 둘 다 잃는 건 아닐까요? 지혁은 곧장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내 삶은 내 손에 있어야 해. 그래야 버틸 수 있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결과. 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해야 하나요? 미루면 더 나빠져. 혹시라도 그게 사실이면 모든 관계가 다시 흔들릴 거야. 은호는 의자를 당기며 앉았습니다. 무섭네요. 그래도 확인해야겠죠. 라면 국물 냄새가 식어가던 순간 은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선배, 만약 정말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관계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은호가 가장 두려워하던 대답이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철거 현장의 조명은 회색 먼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무거운 철근을 옮기며 땀을 훔쳤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땀방울을 닦아냈습니다. 멀리서 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코끝까지 목도리를 올린 채 손에 작은 마스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써요.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지혁은 놀란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길 왜 왔어? 위험할 수 있는데. 그냥 보고 싶어서요. 선배가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지혁은 마스크를 받았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네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소음이 멈춘 틈에 은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창업 준비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맘대로 집 이름 참 재미있네요. 지혁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이 정한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자리에 서고 싶다. 그게 시작이지. 그는 철근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꿈은 늘 현실과 싸워야 해. 계산서 숫자가 무게로 다가오거든.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실패하면 또다시 하면 돼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엔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혁은 잠시 은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말해주니까 정말 해볼 수 있을 것 같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성재였습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일하고 대화하고 살아있는 거지. 성재는 코트를 휘날리며 은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나 추워. 가자. 은호는 눈을 내리깔다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 호칭 이제 멈춰요. 그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 뿐이에요. 성재는 눈빛을 굳히며 속삭였습니다. 혈육인데 왜 부정하려 해. 난 멈출 수 없어. 은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혈육으로만 우리 관계를 묻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제 선택이 더 중요해요.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도 균형이 무너질 순간이었습니다. 편집숍 내부는 은은한 조명에 물건들이 차례로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리 진열장에는 손자국 하나 없을 만큼 관리가 되어 있었고 바닥은 반짝였지만 발걸음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고성이가 매니저 옆에 서 있었고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와서 골라. 내 위치에 어울리는 걸 입어.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옷이 있어요. 고성이는 미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필요를 모르는 건 사치야. 넌 내 딸이야. 내 딸이라면 내 방식에 맞춰야지. 은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직업이 있고 생활이 있어요. 위치는 옷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매니저가 눈치를 살폈습니다. 고성이는 매니저를 물리치듯 손짓했습니다. 좋아. 옷을 거부한다면 말로 정하자. 넌 집안에 복귀해야 해. 영라와 역할을 나눠. 한 명은 기업, 한 명은 문화. 나는 판을 깔았어. 넌 올라서면 돼. 은호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올라서는 게 아니라 제 발로 서고 싶어요. 제 선택으로요. 고성이는 눈을 좁히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세상은 내 철학을 기다려주지 않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 못하면 줄이고 힘들면 쉬어요. 그래도 저는 살아갑니다. 고성이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방식대로 해봐. 하지만 경고하지. 내가 움직이면 내 주변은 버티기 힘들 거다. 그 순간 문이 열렸고 이지환이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놀라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하고 들어왔네요. 고성이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넌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이지환은 머리를 숙였지만 은호와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시선에서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저녁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 수저는 가지런히 놓였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국은 이미 김이 빠져 미지근했습니다. 이상철은 벽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혁이 요즘 어디 있느냐? 이지환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곧 말씀드릴게요. 이상철은 잠시 멈추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은 책임의 순서를 아는 놈이지. 일 그리고 사람. 하지만 그 순서 때문에 사람을 놓칠 때가 있다. 그 시각 지혁은 공사장 휴게 컨테이너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켜지며 문자 한 줄이 떴습니다. 내일 오전 검사 예약. 그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끝내야 한다. 미루면 더 복잡해진다. 성재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뒷좌석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져 안쪽 종이가 보였습니다. 확인하면 끝난다. 형이면 형대로 아니면 아니대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병원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접수창구 유리 너머로 펜이 오가며 이름과 생년, 서명이 적혔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기 의자에 앉은 지혁은 등을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발끝이 바닥에 평평히 닿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는 문자 한 줄. 확인 전에 도망치지 마라. 그는 화면을 끄며 숨을 골랐습니다. 한편 은호는 카페에서 오픈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내리고 바닥을 정리하며 정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 편을 들어주세요. 정순이는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편을 들어야 남의 편도 들어줄 수 있다. 은호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꼭 제 편을 지켜야겠어요. 성재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마를 핸들에 기댔습니다. 누나라면 멈춰야 한다. 하지만 멈추면 나는 텅 빈다. 끝까지 밀어붙인다. 오후 소규모 회의실. 4개의 컵받침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혁, 은호, 성재, 고성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일 재검을 합니다. 수치로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은호의 조건을 지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 조건을 지켜요. 저는 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선택할 겁니다. 성재는 손끝으로 컵받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난 오늘 내 선택을 말하지. 누나라 해도 포기 못한다. 끝까지 간다. 고성이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넌 집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거부하면 내 주변이 무너진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협박에 굴하지 않아요. 제 선택은 제 것이에요. 지혁은 곁에 서며 말했습니다. 방금 발언은 강요입니다. 저는 증언합니다. 성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기록된다. 나는 지우지 않는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매니저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누가 놓고 갔습니다. 꼭 전해달라 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열면 질서가 바뀐다. 네 사람은 동시에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오늘 열겠어요. 오늘 정리하고 오늘 걸어가겠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합니다. 성재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멈추지 않겠다. 고성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보자. 봉투의 매듭이 풀리며 안쪽 서류가 드러났습니다. 첫 장 상단에는 날짜, 두 번째 줄에는 샘플 코드, 세 번째 줄에는 복잡한 도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본 문서는 혈연관계와 무관한 법적 선언을 포함함. 순간 네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지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법적 선언이라니 무슨 뜻이지? 은호는 손끝을 떨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성재는 입술을 깨물며 한 줄 한 줄 눈으로 훑었습니다. 고성이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는 새로운 시작이자 더 큰 혼란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서류를 덮은 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혈연과 무관하다니요? 지혁은 대답하지 못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성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 또 밀었군.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는 거지. 고성이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라면 통과해야 할 뿐이야. 회의실 안 공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봉투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 질문은 각자의 선택과 맞물려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관계 속 이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세 가족의 얽힌 사랑과 갈등 속에서 비혼주의자 이지혁과 그를 사랑하는 지은호, 그리고 절친 박성재 사이의 팽팽한 삼각관계, 거기에 부모 세대가 남긴 상처와 책임까지 교차하는 KBS 주말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정호영 회장을 시작으로 한 출생 비밀과 회장의 봉투를 중심으로 증거와 선택, 갈등이 맞물리는 전개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신 줄거리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한 예상 대본이며 실제 방송 전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하며 보시는 재미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드라마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